네, 애국 투사 변호사 중에 한 분이죠. 강신업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강 투사. 자, 네, 이 지금 민주당이 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론 지지도가 윤석열 지지도가 46%를 넘었어요. 네, 네, 이거 뭐 그렇죠. 다음 주는 50% 깰 것 같은데 네. 이러니까 급하니까 카톡도 일반인들 검열한댔는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카톡 검열부터 우선? 글쎄 말이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놀랍거든요. 그러게. 이건 이제 전체주의적 발상인데, 예. 사실은 이제 그런 검열을 하는 나라가 그 중국이나 뭐 북한 이런 나라들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요. 그 사상의 자유라는 게 있고, 이제 표현의 자유, 또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기본권이거든요. 예. 근데 걔들은 뭐 검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상의 검열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예. 자, 그러면 이거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금 침해하는 거거든요. 예. 더군다나 국회의원이 그것도 또 민주당이라는 우리나라 제1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거는 경악할 만한 예. 일이죠. 예.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왜 했는지. 근데 박사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게 막 던지는 것 같아요. 급하니까. 예. 급하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 예. 자기가 이제 세우는 어떤 그 로드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맞지 않게 이 전국이 예. 흘러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혹시 어떤 그 유튜브라든지 예. 어떤 광장에서의 아스팔트 트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올라간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 예, 자기는 그것 때문에 떨어진다. 그리고 틀어 막아야 되겠다. 음. 그럼 두 가지를 생각했겠죠. 네. 틀어 막았을 때 역효과와 음. 틀어 막았을 때의 이 순효과를 생각을 해봤는데 역효과를 따지고 말고 할 거 없이 그만큼 급하다는 얘기죠. 저는 왜 그렇다고 보냐면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절대 안 된다는 지지율이 그런 절대 안 된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42%를 기록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 다음 차기 대통령 누구를 뭐 지지하느냐 아니면 누구는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인데 그 절대 안 되는 사람이 42%가 이재명이었단 말이죠. 예. 근데 그 다음은 2등은 15%예요. 네. 그럼 27%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지. 예.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거의 바위처럼 강하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탓을 지금 유튜브한테 하고 있다. 예. 이 탓을 지금 카톡에 하고. 예, 카톡에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종로에서 뺨 맞고 지금 한강에서 분풀이를 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봅니다. 아. 네. 그런데 이게 예. 지금 저 국민의힘에서 잘하고 있어요. 그런 점은 예. 전용기가 이걸 들고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이재명이 이걸 사실 주둔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전용기 의원 제명안을 지금 국힘에서 제출했습니다. 네. 의원 제명안 물론 뭐 우리가 108명이기 때문에 뭐 그 소기 목적까지 못 거둔다 하더라도 네. 중요한 것이 108명 전원이 사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잘한 거예요. 예. 예, 뭐 친한계고 김상욱이 할 거 없이 예. 108명 전원이 여기다가 동의를 했어요. 네. 그만큼 이게 카톡 검열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이게 전체주의 체제. 네. 쉽게 말하면 그냥 공산주의 체제는 거죠. 그렇죠. 충격이 큰 거죠. 예. 근데 이건 역효과가 엄청 클 거예요. 예. 예, 엄청나게 클 거고 예. 다음에 제가 이제 요것들이 반영돼서 지지율 조사가 되면 예. 윤석열 대통령 50은 확실히 넘고 예. 이재명이 지금 30% 초반에 갇혔거든요. 네. 이재명이 이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끝에 가면 결국 51대 49거든요. 예. 근데 지금 30%대 초반부터 중후반까지 여기서 확장을 못 하고 있어요. 완전히 갇혀버렸어요. 예. 이재명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떨어지면 카톡 검열로 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재명은 30%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 이게 완전히 뭐 작살 나는 거 텐데. 예, 저는 그렇게 보는데 사실 네. 이재명의 표정을 요새 잘 보면 말이죠. 네. 그 조국증이 그냥 드러나고 있어요. 예.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 저기 헌재 탄핵소추 안에서 내란을 뺐잖아요. 그게 바로 이재명이 지시에 의해서 내란을 뺀 거 아닙니까? 그 내란을 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느긋하게 하면 그냥 그거 포함해가지고서 우위법 우연을 따지면 되는데 네. 그 내란죄는 빼겠다. 나머지 갖고 우연 여부만 판단해 달라.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소추 사실의 동의성이라 그러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 헌재에서 보정 명령을 내리고 만약에 탄핵 소추단 국회 쪽에서 정청래가 보정을 안 하면 예. 그거는 각하 사유예요. 예. 그건 누가 봐도 법조인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헌재 왜 가만히 있을까요?
이 헌재가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아. 이 헌재가 이게 정치기관이 돼버렸어요. 그러게요. 법률기관이 아니고 원래는 이 법적 판단을 최종적으로 하라고 그런 헌법재판소를 일부러 만든 거거든요. 원래는 그런 권한을 대법원한테 주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대법원한테 주려고 하다가 대법원이 너무 이제 부담이 크다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를 따로 만들어서 이런 어떤 그 정치적 법적 쟁송, 네. 정치성이 들어있는 법적 쟁송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라고 준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 기관이 변절되면서 정치적 법적 기관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정치기관이 돼버렸어요. 그러게요. 정치성을 약간 띌 수밖에 없어요. 그 판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법적 판단이거든요. 네. 우연 판단, 위법 판단. 네. 근데 정치기관이 돼버렸어. 근데 그 정치기관을 저 민주당이 장악했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아니 정계선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네. 정계선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기피 신청 냈는데 이게 기각당했네요. 조금 전에. 지금 나왔는데 정말 이게 너무 예. 문제가 많은 게 예. 한번 저기 우리 박사님께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 박사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은 누구예요? 집사람이지 뭐. 그렇죠? 예. 이건 부부관계라는 것은 예. 베갯머리 송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 못할 말이 없는 거고 언제 어디서나 만나서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정계선이 남편이 황필규거든요. 예. 근데 황필규가 김희수하고 같은 법인에서 한 4, 5년 동안 근무를 하고 월급 받아먹고 그리고 그 공감이라고 하는 법인에서 예. 이 황필규가 갖는 그 지분이 영향력이 예. 김희수만큼 커요. 아이고. 아니 김희수하고- 그쪽은 저 이재명 변호하는 그 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김희수가 아이. 정청래 저기 국회 소추단 거기에 변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희수하고 황필규하고 찐찐 브라더스다. 아 그런데 김희- 부부 관계인데. 그러니까 예. 김희수가 황필규한테 얘기하면 음. 그 황필규 만나라가 정계선이잖아요. 예. 그럼 황필규가 정계선한테 얘기하면 아이고. 그럼 모든 비밀이 새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 자, 보세요. 재판이라는 것은 음. 이게 만약에 어떤 그 재판관이 다 한쪽에다 알려주면 야야야 이거 갖고 들어와 이거만 갖고 들어오면 네가 이겨. 그렇지. 그리고 또 지금 헌법재판관 8명이 있는데 네. 8명 중에서 야 우리 편은 누구누구고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이 저 두 사람 저 사람이야. 그리고 저 한 사람은 반반이야. 그러니까 한번 저쪽에 잘 이렇게 그 친한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넣어봐. 쉽게 말하면 비밀이 샌다는 거예요. 헌법재판을 하는데 이 재판에 비밀이 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나는 안 샌다? 아니 부부라니까요 부부. 부부가 어떻게 비밀이 안 샌다고 그래. 부부가 어떻게 이 비밀이 안 새느냐고요. 그건 이혼해야지 그럼. 법원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법원에서 네. 저 정계선 같은 경우 문제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벌써. 예.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거의다가 스스로 회피를 하든지 기피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예. 근데 이거 왜 지금 기각합니까? 이거 신청을 지금. 그러니까 문제 헌법재판소가 벌써 썩어 빠졌다는 것이고 아하. 지금 하나마나 재판이라는 것이고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아, 큰일 났네. 적어도 헌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보세요. 네. 만약에 정계선이가 정말 재판관이 9명이 안 되고 하나 빼면 또 7명밖에 안 되니까 정말 이게 기각을 할 수밖에 없고 정계선이가 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면 네. 우리가 100%를 양보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적어도 김희수는 빠지라고 요구를 할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탄핵소추단에다가 네. 사실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으니까 혹시 탄핵소추단에서 김희수 변호인은 좀 사퇴할 수 없습니까라고 의향을 물어보고 네. 명령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안 빠지겠다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 그럼 우리도 사실은 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어도 김희수가 빠지게 했다면 그러면 정계선이가 하는 것이 그래도 그냥 뭐 갈 수 있지만 지금 김희수가 분명히 나오는 상황에서 정계선이가 그대로 재판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네요. 네. 야, 이게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벌써부터 음. 지금 이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많아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을 지키질 않아요.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이 헌법재판소가 단심이거든요. 예. 이게 1심, 2심, 3심이면 1심이 잘못하면 2심 가서 고치면 되잖아요. 그렇지. 이건 그게 아니라 단심이잖아요, 그냥. 예,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깡패 같은 짓을 해도 이걸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뻘짓을 하면 해체해야 된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헌재 해체설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예,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든지 아니면 네. 헌법 개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이제 그 수명이 다 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네. 예. 아, 마지막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네. 초읽기에 몰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가능할까요, 체포가? 글쎄 이거 말이에요. 안 되는데 이놈들. 예. 네,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경찰청의 차장 있죠? 예. 아니 경호처의 차장. 예. 경호처의 차장이 이제 직무대행인데 네. 여기가 3번 소환에 불응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또 영장을 지금 발부했어요. 네.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이순영 판사 그때 예.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을 발부했던 그 이상한 서부지법. 영장 예. 서부지법. 근데 이번에는 이 영장에 110조, 111조 형사법 이 조항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체포하라고 할 때는 형수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배제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논란이 많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무슨 판사가 법을 만드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무조건 들어가서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번에는 그 경호처 차장을 갖다가 체포영장을 내주면서 형수법 110조 111조를 적시를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그 이게 무슨 얘기냐면 되지 않는 영장을 내준 걸 스스로 아는 거죠 이제. 아하. 그렇지. 왜냐하면 법원행정처장도 지금 이런 어떤 영장에 대해서 경호처가 불응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또 엄청나게 많은 법조인들과 또 선거 분립을 우려하는 많은 또 학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이 영장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이번에는 이 이순영이가 똑같은 이순영입니다. 네. 영장을 내주면서 형수법 110조 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하면 스스로 이 윤 대통령 영장을 잘못해줬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불법 체포 영장이다. 그럼 불법 체포 영장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 빨리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불법이니까 불법에 양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법은 불법에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경호처는 매뉴얼대로 하겠다. 네. 매뉴얼대로 하겠다는 건 뭐냐면 대통령의 우회가 가해지면 경호처도 지금 경찰관을 체포할 수 있거든요. 네. 윤곽근 변호사가 경호처도 얼마든지 경찰관을 체포할 수 있다. 거꾸로. 그렇지. 경찰도 경호처를 체포할 수 있다 그러지만 그럼 지금 군사기밀보호법이라든지 또 불법 체포 감금죄 내지는 직권남용 등등으로 경호처가 아마 들어가는 공수처라든지 경찰들을 체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야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네. 체포영장 집행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불가능하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우려가 많으니까 지금 정진석이가 또 무슨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3. 근데 그거 윤석열 대통령하고 상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상의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우리가 그걸 밝혀라 그랬지 상의 안 했다는 게 나왔어요? 예,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거 봐라 이놈 이거. 예,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상의 안 했다고 밝혔어요. 아이고 그럼 이래. 정진석이가 이게 뭐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러게. 사실. 그래서 괜히 혼란을 주고 조금 하여튼 좀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쨌든 3자가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결렬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각자 또 이제 지금 그 본연의 스탠스로 돌아갔어요. 근데 경호처는 어쨌든 매뉴얼대로 하겠다. 근데 이렇게 매뉴얼대로 하겠다 그러면 공수처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들어가는 것은 물리적 충돌을 하자는 얘기와 똑같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 경호처 사람들은 매뉴얼대로 한다는 말은 훈련받은 대로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훈련받은 대로 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대통령이 우회를 받으면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미국 같은 데 보면요. 거기는 비밀 경호국이라고 불러요. 비밀 그러니까. 경호국. 예. 그래서 우리 그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측근이 와가지고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경호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얼굴도 여기는 전부 다 까버리고 이름도 까버리고 이걸 보고서 이걸 체포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충격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너무나 충격적이다. 자, 그래서 이 경호처는 어쨌든 매뉴얼대로 움직인다고 얘기하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들어가서 유혈 충돌을 만약에 일으킨다면 그거는 뭐 공수처라든지 지금 국수본이라든지 또 그 뒤에 있다고 믿어지는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하여튼 근데 그런 불상사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셨네요.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으신 대로. 근데 정진석은 왜 그랬을까? 난 또 대통령하고 상의해서 그런 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 그거 좀 아리까리했는데 상의도 안 해고선 제3의 장소에서 무슨 조사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 무슨 제3의 장소야. 조사는 무슨 조사야. 그 양반 그 비서실장이 맞나? 참 큰일 났네. 다 배신하네. 안 됩니다. 절대로요. 국민은 배신 안 해요. 마치겠습니다.